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경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분들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돈 벌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이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고요. 낙찰 받았던 금액은 위에 보시다시피 1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저 혼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낙찰받은 물건은 풀피 투자로 제가 한 푼도 묻어둔 돈 없이 보유를 하고 있으며 같은 단지의 바로 아래층 실거래가는 22년도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아 장기 투자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물건은 낙찰가는 1억 2,539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6월 2일 날 잔금 납부를 마치고 약 3개월 만에 1억 8,500만 원에 매각을 완료한 물건입니다. 제가 한 거라곤 실제로 제가 한 거라곤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서 인테리어를 맡겼던 것밖에 없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세전 3천만 원, 새우 2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줬던 물건이죠.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렵다, 무섭다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벌 기회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겁니다. 이 어렵고 무서운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배운다면, 제대로 배운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자, 올바르게 배우는 것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부동산 경매 필수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필수 용어부터 배우고 가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이라고요. 검색을 해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빚진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돈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지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단어별로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달아놨으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죠. 법원은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각 소송 한 건당 사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 타경 523605와 같은 형태로 적히며 이 타경이라는 글씨를 기준으로 앞의 숫자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뒤의 숫자는 사건 번호를 의미하겠죠. 그 숫자 뒤에 특이하게 가로 안에 숫자가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 사건, 한 소송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각 기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을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찰하는 날짜 혹은 입찰에서 낙찰이 된다면 낙찰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물건 종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물건 종별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상가, 다세대, 아파트, 공장, 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 중에 현재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는 이것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을 물건 종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는 제가 주의라고 달아놨죠. 정말 주의해야 하는 단어인데
부동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서는 추가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감정가라고 하면 법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집행기관입니다. 법 집행기관이지 부동산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부동산 전문기관이 아닌 법 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 위탁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위탁하여 가격을 매겨놓은 가격을 감정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 감정가라는 특성이 법 집행 기간 동안 기간이 지난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세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본 단어는 최저가입니다. 매각 기일 당일별로 최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저가라고 하면 당일날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부동산 경매 특성상 판매되지 않으면 다음 매각 기일엔 유찰되어 진행되니 최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입찰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분들이 아시지만 불인이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해도 보증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에도 입찰하려면 보증금 10%를 지참하여 입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최저가 10% 금액으로 제출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20%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보증금액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낙찰되지 않는다면 100% 다 돌려받게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단어는 채무자라는 단어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이해관계인, 즉 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인 건 마찬가지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는 알아두면 좋은 용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용어들은 읽어보시고 알고 계신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맞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이해하는 게 첫 걸음이지만 그 절차부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연습해 가고 쌓아 가시다 보면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전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전체 절차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흐름이 보이게 되고 이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투자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의 절차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 부분은 빨간색 마크 안에 있는 부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할 절차고요. 9번은 대략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이죠.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의 이름은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각 물건을 검색하고 분석하고 돈이 될지 확인하는 시기가 해당 시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각의 실시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입찰을 가는 날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각 결정 절차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매각이 진행되고 낙찰된 다음에 해당 매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이해관계인 중에 난 이 매각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라는 절차가 없다면 보통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홍보되는 시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서 이의 제기를 통해서 매각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매각 대금 납부 순서가 있습니다.
낙찰 다음에 시간이 일주일 지나면 매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일주일이 지나면 매각 결정 확정이 나게 되는데 해당 과정은 특별한 통보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의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확정이 났으니 이제 돈을 내세요 라고 법원에서 매각대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약 한 달 동안 돈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주고요. 이 한 달 기간 동안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내 명의로 가져오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절차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고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는 명도의 과정 중 혹여나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면 인도명령 제도 신청을 하여 진행을 해야 하니 인도명령 제도는 웬만하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절차가 있는데 배당 절차는 알려고 하면 정말 많은 내용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딱 돈 버는데 필요한 내용만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 배당 절차에 이런 과정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 과정은 권리분석 과정에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버는데 필요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돈 버는데 꼭 알아야 할 내용, 경매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 발생 원리는 간단합니다. 현재 시세가 이 정도 가격이라고 치면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이 가격을 알아내는 과정을 시세조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을 알아낸다면 나는 수익을 이만큼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구입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입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유찰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싸게 사야 하는 겁니다. 유찰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하고 낙찰이 된다면 낙찰되는 순간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기본을 할 수 있다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기본이 완전히 수립된 다음에 우리가 해갈 과정이고요. 먼저 응용부터 하시려고 하시다간 기본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제가 알아서 기본을 다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중급반 내용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잘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조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멀리서 보셔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 위해 우리는 부동산 경매 절차라는 전체 과정을 배웠고요. 이 전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기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물건을 보고 찾고 분석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제 정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